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의 인생 이야기 대전 정광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많이 힘드시죠? 네, 이것도 이제 곧 지나가겠죠. 오늘은요, 차선은 패배가 아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두 엄마의 자녀 교육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일단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언젠가 어떤 엄마가 오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딸을 이제 데리고 오셨는데, 아이가 성적이 요즘에 너무 떨어졌대요. 너무 갑자기 떨어졌는데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어떤 정신과 원로 교수님께서 애들이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소아 정신병 걸린 거를 감안을 해봐야 된다. 갑자기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요. 그래서 이 엄마가 덜커덩 해갖고 아이고 우리 애가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 거 보니까 진짜 정신병 걸린 거 아닌가.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대충 감이 오거든요. 이제 벌써 몇십 년 정신과 하다 보니까. 근데 애는 뭐 전혀 정신병적 문제가 있는 아이 같진 않아요. 그래 엄마한테 얘가 얼마나 성적이 떨어졌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95점밖에 못해요. 그래요. 얘는 그러면 얼마 점수를 맞아야 정상인 겁니까? 그랬더니 올백하던 애예요. 그래요. 초등학교 6학년 95점 하면은 반에서 한 2, 3등 안 합니까? 그러니까 네, 3등밖에 못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딸은 그러게 고개 폭 속으로 얼굴이 불쾌해갖고 창피하다고 그럴까요? 멋쩍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표정으로 이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머니한테. 그 올백하던 게 언제적 올백입니까? 그랬더니 1, 2학년 때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올백하는 경우들 많이 있죠. 반에서 10명이 올백하면 10명이 다 1등이 아니고 사실은 그 10명 중에 1등부터 10등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99점은 11등이죠. 2등이 아니고. 근데 이 엄마는 딸이 올백할 때 1등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저 시험 보면 100점 맞을 자신 없거든요. 95점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상태에서 조금 모자라는 거를 아유 그래도 95점은 했구나. A풀이에요. 대학교에서 점수 매길 때 같으면요. 근데 5점이 모자라서 95점밖에 못해요. 3등밖에 못해요. 이렇게 아이를 교육하는 겁니다. 이게 양육이에요.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너는 못난이다, 너는 공부를 못하는 애다, 95점밖에 못하니까 너 이게 말이 되냐, 너는 100점을 맞아야 되는 애인데 100점을 맞았던 애 아니냐 너. 그러니까 너는 지금 패배하고 있는 거다, 실패하고 있는 거다. 95점을 창피하게 여기도록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거. 이해가 되시죠? 또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60대 초반쯤 되시는 분인데 오셔갖고 기가 막힌 얘기를 하면서 1시간을 울면서 털어놓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들이 있는데 왜 아들이에요? 이 집이 꽤 재산이 있는 집에 50억, 60억 정도는 된대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재산가 아닙니까? 근데 아들이 하나가 외동아들인데 공부를 너무 잘해갖고 어려서부터 그냥 1등만 했대요. 그냥 너무 이쁘고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그냥 해달라는 건 다 해줬대요. 너는 1등 하는 애인데 원하는 거는 다 들어준 거예요. 즉각. 그야말로 즉각 대령하다시피. 네. 그런 거예요. 지금 요즘에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자녀의 가치가 성적이 좋아서 1등 하니까 너는 최고다, 원하는 건 다 들어줘야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과기대를 지원을 했어요. 세상에. 그런데 떨어졌어요. 2점인가 모자랐대요. 근데 한 문제가 2점인 거예요. 한 문제 더 틀리는 바람에 떨어진 건데 이 아이는 세상에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 나 공부 때려쳐, 창피해서 누구 앞에 나설 수도 없고. 대전에 있던 애가 휘끄덕하고 서울로 올라가 버리고, 고등학교 갓 나온 애가 서울 가서 뭘 하겠어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 서울서 뭐 하려니까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절절절절 매면 1,000만 원 달라니까 1,0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갖고 무슨 뭐 핸드폰 장사한대나 뭐 그러다가는 한 달인가 얼마 지나서 아유 나 그거 안 하고 딴 거 할래요, 1,500만 원 주세요. 아유 그래 그러고서는 저는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아유 나 그것도 다 안 돼서 돈 다 까먹었는데 요번에 딴 거 하려고 그러니까 2,000만 원 주세요. 재산은 있는 분이지만 현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마련해갖고 보내주려고 집에는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벌써 몇 달 새에 몇 천만 원을 없애고 집에도 안 오고 지 멋대로 하는데 저거 그냥 달라는 대로 돈 주다 보면 저거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돈을 줘도 조금 통제를 하면서 뜸을 들이면서 해야지. 이러면서 우리 보통 할 수 있는 얘기죠. 엄마한테 그렇게 권유를 했어요. 자식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너무 옹야옹야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말이 맞죠. 아들이 이제 전화 왔는데
야, 2천만 원 뭐하고 일단 1,000만 원 보내주고 1,000만 원을 며칠 있다 좀 봐서 하든지 할게. 너 돈 너무 많이 썼어 요즘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여러 얘기할 거 없이 아니 내가 지금 힘들어서 좀 달라는데 엄마 그것도 안 줘. 아이씨 나 죽으면 엄마 때문인 줄 알아.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 엄마는 덜컥당한 거예요. 평생 얘가 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는 착한 애인데 막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되는데 3일 있다가 노량진에서 떠올랐어요. 그냥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엄마가 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어차피 우리도 나이 먹었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줘줄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 오는데 그분한테 어떻게 내가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네? 그런 두 경우가 있었어요. 한 경우는 조금 못하는 거를 아주 패배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한 부모는 잘하는 거가 그 사람의 가치인 것처럼 양육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거죠. 인격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점수에 대해서, 그래서 점수가 조금 모자라면 패배인 것처럼, 네, 차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양육 방식인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거 꼭 알으셔야 됩니다. 좌절에 대한 톨러런스 그래요. 그러니까 좌절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고 유연하게 좌절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초등학교 유치원 들어가기 전 만으로 5살 내지 6살에 터득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때 혼날 줄도 알고 안 되는 걸 배우고, 아 이렇게 하면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게 생겼구나 그러고 눈치 보고, 그래서 비유도 맞출 줄 알고 이거를 배워야 될 나이가 5, 6살이다 그런 얘기죠. 네. 근데 이 두 가지 경우에 차선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죠. 못 배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차선은 곧 패배다. 내 가치가 무가치가 된 거죠. 이때까지 나를 지키던 가치. 하나는 엄마의 평가에 의해서, 또 하나는 옹야옹야하고 그것 때문에 대접받은 거니까 그게 스스로 무너졌다 생각하니까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게 그냥 개판으로 살아. 이렇게 된 거죠. 네. 이 얘기를 하러 들으면 깁니다. 근데 시간이 짧으니까 본인 생각도 그러시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 같으면 부모님도 선생님도 이 사회의 지도층에 계신 분들은 가르칠 때 차선을 선택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인간에게는 세컨드 찬스가 있다. 한 번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있고, 이걸 통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성공할 수도 있고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질 수도 있고 올바른 길로 더 나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가 되도록 스스로도 노력하고 가르치고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에 비슷비슷한 경우들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선은 패배가 아니다. 본인도 그렇고 우리가 가르칠 때도 그렇고 차선을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끔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